네, 안녕하세요. 로컬의 숨겨진 하이 퀄리티 컨텐츠를 디깅하는 캠페인 로컬이 신세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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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구를 위한 한 끼, 나를 위한 맛있는 한 끼를 제안하는 지속가능 미식연구소 아웃플래닛의 음식탐험가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서 왔습니다. 국산 곡물과 직접 농사지은 토종쌀로 수제 맥주 만들고 있는 20으로 양조장의 이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에서 친환경 유기인증 김을 키우고 있는 김플루언서 김장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태안과 홍성으로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태안과 홍성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충청도 하면은 맛있고 특별한 게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태안이랑 홍성은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진짜 좋은 식재료들이 많아서 심지어 저희는 이 중에 뭐를 골라서 해야 될까 고민할 정도로 넘치는 맛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세계 어플을 통해서 고객 응모를 했는데요. 무려 2,800분이나 응모를 주셨어요.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신 분들과 눈과 입도 즐거운 저희 필드 트립을 즐기고 왔는데요. 거기서 혹시 느끼셨던 좀 좋은 점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야 늘 로컬의 식재료로 취재를 다니고 생산자분들을 만나지만 이 분들은 내 식탁에 올라오는 재료를 키우는 분들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자연을 볼 일도 별로 없고 수산시장에서 산 거랑 여러 가지 재료들 같이 해서 바베큐도 했었거든요. 정말 낙조 보면서 막 조개 막 굽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첫날 방문한 곳이 모항항의 수산시장이었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오징어였어요. 동해에서만 잡히는 줄 알았는데 서해에서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오징어가 서해에서 굉장히 많이 잡혀요. 이렇게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살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쭉쭉쭉쭉 이동하면서 가을, 겨울 살을 찌우는데 그때 자,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쪽으로 많이들 갔다고 하면 요즘 온난화도 많이 진행되고 이 기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항에서 많이 잡힌 지 10년도 넘었다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 접한 작물이 있는데 그게 태안 갯벌에서 나는 나문재라는 식재료라더라고요. 바다 요 자체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딴 데 뭐 물 가깝게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해먹기가 간편하잖아요. 끓여물에다 넣었다가 해파라는 게 이렇게 오르면은 꺼내서 닦아갖고 뭐 초고추장 뭐 헐쭉 모르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초고추장하고 마늘하고만 넣고 계속 넣고 그냥 무치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헐쭉 모르는 사람들도 좋지. 노콜푸드 가면은 이거 살 수 있어요. 뭐 특징이라고 보면 뭐 그냥 자연유로 잘 자라는 거, 뭐 약 같은 거, 뭐 탭이 뭐 안 주고서 자연유로 그냥 잘 자라는 거 특징은. 그렇죠. 딴 거는 뭐 약 주고 뭐 탭이 거름 주고 해야지만 이거는 그냥 자연유로 지가 잘 자라잖아요. 짠 기운이 있는 땅, 그러니까 갯벌이나 이런 곳에서 자라는 거를 염생식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갯벌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들 드셨었어요. 이제는 먹을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거든요. 이 갯벌이 또 블루카본의 보고예요.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갯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몬 농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아는 그 레몬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좀 뻥 좀 보태가지고 신대리님 얼굴만 너무 뻥입니다. 그래서 좀 크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레몬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남부의 아말피라고 그쪽 동네에서 나는 레몬의 한 품종이에요. 태안의 농부님이 이거를 10몇 년째 키우고 있어요. 평소에 먹는 레몬보다 조금 더 진하고 독특한 허브 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레몬그라스 향이 좀 입혀져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제스트 같은 거 내면은 진짜 향이 너무 풍부해서 이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쨌든 이 향이 되게 복합적이어서 요리하시는 분 그리고 디저트 만드시는 셰프님들이 엄청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태안에서 나는 홍감자와 마늘인데요. 태안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농사 지어보면 어느 땅에 키우냐에 따라서 감자가 같은 품종이라도 맛이 맞아요. 다른 거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맞아요. 강원도 땅에서 큰 거랑 태안 땅에서 큰 거랑 그냥 먹어보면
이거 같은 감자야? 라고 할 정도로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황토질에서 나오는 태안 감자들이 본질성이 되게 커서 원래 울릉도에서 나는 홍감자가 유명한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계량종 홍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영국 갔을 때 되게 부러웠던 거는 거기는 감자 매대에 가면은 이거는 로스트용, 이건 프라이드용, 이건 칩하는 용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좀 품종을 알고 먹으면은 농사 짓는 분들도 유통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하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고 마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땅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품종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고 매운맛이 강한 북쪽에서 나는 그런 마늘이 있고 남쪽에서 많이 키우는 그런 품종들은 조금 더 부드럽고 알이 크고 태안은 육종 마늘이라고 해서 또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저장성도 좋고 요리를 할 때 많이 써요. 태안에 가면은 양념채소 연구소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너무 고추, 신기하더라고요. 마늘, 네. 파 이런 거를 양념채소를 굉장히 중점화해서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향신채로서의 마늘 역할을 되게 톡톡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육종 마늘의 특징이에요. 저는 태안에서 이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병충해가 뭐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거기로 달려가거든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훨씬 지식이나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아이들이 정말 그 초록색 고추와 빨간 고추가 같은 나무에서 난다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 네. 저도 최근에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풋고추. 고추가 있기 전에 풋고추. 양념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소금이잖아요. 아, 태안에 너무 특별한 소금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소금이라 그러면 천일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부터 만든던 전통 방식이 태안에 있는 자염 끓여서 만드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염수를 만들어가지고 커다란 솥에 넣고 끓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나무 숲이 진짜 울창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나무를 이렇게 떼가지고 소금을 끓여서 만들던 자염이 진짜 유명했어요. 깨끗하고 달큰한 맛이 있다 그럴까? 핵심은 갯벌이에요. 조금대라는 물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어느 갯벌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소금 쟁기로 갈아요. 밭을 갈듯이. 가운데다가 이제 항아리를 묻어요. 쟁기로 간 갯벌을 그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중금속이나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무거운 성질. 그래서 얘네들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 갯벌 위쪽에는 마그네슘이나 이런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끓이는 그 영도가 높은 바닷물은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죠. 저 태안의 김은 특히 이제 김장님께서 만드시는 김은 되게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제 맞아, 차례인가요? 네. 이제 고추, 소금 다 치우고 김 이야기 해보셔야죠. 저는 되게 게을러요. 그냥 자연에 맡겨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김을 키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시중에 친환경 유기 인증 받은 김 보셨나요? 쉽게 마트나 전 이런 김장수님 김밖에 모르겠어요. 해양수산부 산하에 인증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 인증 받은 김은 유기 인증 표시를 달고 시중에 유통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산량이 너무나 적어서 저희가 시중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키우는 김이 특별하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햇빛에 노출시켜서 광합성을 통해서 살균 소독하는 이 과정인데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사실 잘 되지 잘 않습니다.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려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 반려김. 직접 정말 보셨나요? 반려견인데요.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태안 바닷물이에요? 반려견. 이거 제가 태안 바닷물 가지고 오, 키운 맛있어요. 겁니다. 하루에 2번 달 때문에 조석값만 차이가 생기죠. 네. 제 김은 그 조석값만 차이를 이용해서 물이 빠졌을 때 노출시켜서 광합성 시키고 그러면서 살균 소독을 그냥 햇빛으로만 시키는 거예요. 물이 빠집니다. 네. 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위에 햇빛이 비춰지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살균 소독을 하면서 천천히 건조가 돼요. 이제 물속에 네. 다 잠겨요. 이러면 성장을 해요. 감자 똑같은 종자도 어디에서 키우는 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트립으로 홍성의 광천에 또 김 공장을 다녀왔는데 광천의 김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좀 김장수 김 전문가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광천의 역사 혹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이제 김 양식을 새로 시작해서 시험 재배하고 이런 어민분들이 생겼는데 거기 어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들은 내용은 그 앞에가 다 바다였거든요. 나루터가 있어요. 나루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다 모였던 거죠. 김을 가공하는 조미김을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했어요. 광천김은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천김을 달기 위해서는 그 협회에 들어야 되고 기준을 갖춰야지만이 광천김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태안의 깨알 자랑을 좀 한번 갈게요. 전체가 다 유기 인증을 받아서 유기 인증 김을 출하를 해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부각이 안 돼서 전체가 다 합심해서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를 이런 자리에서나마 좀 한번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홍동이랑 태안이랑 약간 닮은 점이 있어요. 염론에서 왜 제초제를 치면 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네. 전체가 이제 유기농업 단지로 되어 있는데 태안도 이렇게 김 양식이 유기농업 단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혹시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셨으니까 이제 각자만의 김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보통 곰탕에는 저희가 밥을 말아 드시죠. 네. 저는 밥 대신 김을 말아 먹습니다. 그래서 김곰탕. 자, 쌀국수에 쌀국수면 빼내고 거기에 김을 넣어서 김 쌀국수. 면을 꼭 빼야 되나요? 면도 있고 김도 있으면 안 되나요? 저는 좀 배가 너무 부른데. 어설프게 가면 안 되고 이제 네. 끝판왕으로 가야 되니까 다 김으로. 김장수님한테 배운 건데 김밥. 김밥 말고 밥을 지을 때 위에 김 전장 있죠. 그냥 네. 생김. 이렇게 물에 적셔서 이렇게 딱 넣으면은 네. 그런 다음에 섞으면은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올리브 오일 좋아하면 올리브 오일 아니면 뭐 들기름, 참기름 마음대로 싹 둘러가지고 소금 살짝 넣어서 그냥 그대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고. 정말 말 그대로 김밥이네요. 김밥. 네. 제일 심플한 것 같은데 저는 김을 안주로 먹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드디어 여기랑 맥주 이야기를 할 시간인가요? 네, 이제 또 맥주가 빠질 수 진짜 없잖아요. 맥주 친구 김이다. 네. 저희 이제 충남 홍성에서 네. 농부가 만든 양조장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도 기계의 도움도 좀 적게 받고 밭에서 나는 풀들도 나름의 역할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덜 뽑고 끝과 볏짚으로 지은 양조장에서 지금 이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시잖아요. 이히브르의 뜻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홍동 맥주? 막 홍성 양조? 뭐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아내한테 엄청 혼나고 결국 아내가 지은 이름인데 이히브르의 이히는 이제 독일어로 나라는 네. 단어가 있고 부르는 이제 영어로 이제 양조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만들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하는 물음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양조장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희가 즐거움의 감탄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맥주를 만들면서 이희 즐거워요. 그리고 드시는 분들은 맥주를 드시고 이희 즐거워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정말 그 이히가 나올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토종쌀 조동지를 직접 농사지어가지고 맥주를 만드시거든요. 비온디라고 해가지고 맛도 좋지만 풀풀농장에서 하고 이히 부르니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맥주였어요. 이름을 비온디라고 지은 이유도 비온디의 그 느낌, 청량하고 깔끔한 느낌을 담은 그렇게 해서 지었고 저희 또 다른 맥주 중에 이제 어스름이라는 페일에일 스타일의 맥주가 있는데 보리메가의 진하고 깊은 맛을 담아가지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스름해질 때쯤 그런 진한 맛을 좀 느끼기 좋은 네. 그런 맥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으로 맥주는 안 될까요? 김이요? 네. 맥주가 이제 김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너무 좋은데?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하면은 팜투 테이블 개념을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팜투 글라스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문제나 아니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맥주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밭에서 금방 수확한 채소를 가지고 있는 엄마를 이길 수는 없다. 맞아요. 이거 진리예요, 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맥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네. 부족하지만 바로 밭에서 건져 올린 재료들로 만들면 좀 그런 부족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뭔가 이제 대표님 같으신 분이 홍성에 계셔서 그럴까요? 제가 느낀 홍성은 되게 시계 진심인 곳이라고 느꼈어요. 혹시 홍성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름 해산물도 좀 풍부한 편이고 또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오면 자그마한 평야지대들이 있어가지고 좀 농산물들이 풍부하게 나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홍동면은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동안 원주민 분들이랑 좀 잘 어울려서 다양한 좀 인문학적인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 홍성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가봤었던 홍동면은 친환경 농법을 이루고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친환경 먹거리나 아니면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거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이 홍성의 홍동마을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역사도 오래됐고 그 동네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얼기설기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많은 마을들이 이렇게 로컬에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는 뭐 오리농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리를 논에 풀어가지고 친환경으로 키운다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해충, 해충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가 너무 귀여운데 이거 그 논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네. 그 벼들을 툭툭툭 건들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대요. 또 그런 오리농법이 순환농법이라는 말로도 이제 들리더라고요. 생태계와 이제 농업이 자연스럽게 순환된다. 네. 사람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된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논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을 대다 보니까 잡초가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네. 환경이 돼요. 근데 물은 돼야 되겠고 잡초는 많이 나니까 이거를 이제 잘 없애주거나 이제 적절히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오리예요. 그 풀씨를 먹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은 먹지 않는데 풀이 나기 전에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씨를 먹어가지고 씨를 말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이제 똥을 싸줄 거 아닙니까? 네. 그 논에서 생활하니까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제 거름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벼에 일부러 외부에서 뭐 거름이나 이런 네. 퇴비를 에너지를 써서 넣어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방식의 농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여움과 더불어 그렇죠. 가치까지 있는 네, 그런 농법이네요. 그래서 이런 밥맛도 더 좋아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아니면 약을 먹어서 다이어트를 빼는 것과 이제 결과는 같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듯이 외부에서 억지로 넣어준 비료와 자체적으로 생산된 순환적인 방법으로 나온 이 비료랑은 딱 먹었을 때 밥맛이 좋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 필드트립 때 또 여름에 갔었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더위를 식혀줄 저희가 토굴을 또 네. 다녀왔었죠. 이 토굴 새우젓 어떤 점이 좀 특별할까요? 말 그대로 토굴에서 익히는 새우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보니까 1949년도에 처음 이걸 시도를 했었대요. 네. 되게 재밌는 게 광부로 계시던 분이 네.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뭐 새우젓을 거기에 놓고 먹었었는데 그렇게 뜨거운 여름날에도 변하지 않고 너무 맛있게 먹게 돼가지고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금강들이 문을 닫고 하면서 그럼 저 장소로 써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시간을 한 3개월 정도는 무조건 거기서 익혀서 나오거든요. 맛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온화한 맛에 또 쓰임이 좋은 요리가 있고 조금 터프한 그런 맛이 맞는 요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쓰임을 좀 다르게 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그냥 만약에 뭐 수육에 올려 먹는다 그러면 뭐 토굴 새우젓을 당할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중 뭐 14도에서 15도 뭐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온도 변화가 없어서 맛 변화가 없고 옛날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방법대로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맛 변화가 없는 거죠. 이번에 저희 셰프님이 다이닝에 이 새우젓을 사용하셨는데 이걸로 파스타를 해주셨어요. 본래 뭐 엔초비 같은 걸 많이 넣어서 만든다면 얘는 새우젓을 넣었더니 묘하게 동양적인 맛이 나는 그런 깔끔함이 있고 달큰함이 있는 파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6코스 중에 다들 오 하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늘 그냥 순대, 뭐 족발 이것만 그것도 맛있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음엔 저도 한번 파스타나 이렇게 좀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려서 만들 수 있는 요리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태안과 홍성의 로컬 식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앞으로도 뭐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듯이 게으른 어부, 그냥 자연에 맡겨서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이런 김을 생산하는 그런 좀 건강한 어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을 잘 살펴보면 지역에도 참 맛있는 식재료와 그리고 멋진 가공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와서 태안과 홍성의 멋진 로컬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로컬의 식재료를 통해서 자연과 생산자, 소비자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부터 맛있게 먹으면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홍성과 태안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세상도 같이 바꿔봐요. 단순히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시면서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에서 뵙겠습니다. 태안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